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에 그 국무회의 했죠.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또 언론에 나왔는데, 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마약, 전세 사기, 이번에 그 코인,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 또 썼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윤통의 발언이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의미를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냥 여전히 지금 이때까지처럼 그냥 막 물어뜯기 바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통이, 그러니까 이 윤통은 분석하는 게 어찌 보면 쉽다니까요. 그냥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만 딱 보면 돼요. 그 이제까지는 뭐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쭉 해왔죠. 그리고 뭐 이 뭡니까 뭐 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그냥 그때그때 잠깐씩의 이제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까지의 그 1년 동안 뭡니까 이거 드러났던 문제점들 한꺼번에 다 이제 제법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지금 어느 누구도 파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래 그렇게 하다가 아마 다 뒤질 거예요. 하다가 그냥 다 뒤질 거야.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김남국. 오늘 그래 뭐 아까 보니까 저기 어느 기자가 아마 그 지갑 주소를 찾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더 밝혀진 내용이 132만 개? 87억? 뭐 그렇다고 아까 저기 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아까 저기 조금 전에 그 저기 어벤져스 잠깐 봤는데, 거기서 그래 의미 있는 게 하나 나오대요. 그 저 뭡니까 위메이드, 그러니까 요 코인 만들어 발행한 회사하고 그 김병관이, 민주당 전국회의원 김병관이하고 뭐 2년 전인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김병관이가 저기 성남 그 분당 출신이잖아. 그 성남이잖아요, 성남. 그 이재명 그 저수지, 그러니까 뭐 그냥 저수지라고 하니까 코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아마 매입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 이런 데서 또 땅으로 뭐 수조 원을 헤쳐먹고, 이 그 돈 가지고 또 저기 코인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뻥튀기 해가지고 또 헤쳐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김치코인 방금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이 잡코인을 발행해 가지고 와 이거 돈 될 거다 해 가지고 쭉 돈 빨아들인 다음에 상장 폐지시켜 버리고, 그 중요한 건 그래 놓고 다시 또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제 얘기대로 되잖아요. 모든 사안이 다 따로따로 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쭉쭉 끌어오다 보니까 하나로 수렴이 되네. 그게 바로 이재명 그리고 저 빨갱이당. 지금 딱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거 예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빨갱이들의 습성만 좀 파악을 하고 또 이재명의 습성만 파악하면 뭐 쉽게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김남국이 뒤에 어차피 뭐 이재명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메이드라는 회사하고 저기 웹젠 김병관이 주식 부자 그 새끼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코인값 띄우고 팔고 빠져나오고 상장 폐지시키고 다시 상장하고. 야, 진짜 돈 벌기 쉽죠. 아니 그래 저기 오늘 아침에 그래 저기 돌직구쇼 보니까 김수경이가 좀 짜증이 많이 났나 보더라고요. 얘기를 하다가 김남국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무슨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게 양아치 새끼가 하는 짓보다 못한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김진이가 놀래가지고 아 정말 그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김수경이가 제일 지금 저기 뛰어난 전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아치 새끼 맞잖아. 양아치 새끼들. 참. 아무튼 윤통도 아주 구체적으로 각 사안별로 마약, 전세 사기, 코인에 대해서 아주 짚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국무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다 짚었다는 얘기는 칼질할 시간만 남았다는 겁니다. 칼질할 시간만.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물고 씻고 뜯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뭐야, 어젠가 그젠가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또 뭐 그래 댓글이 하나 올라왔던데, 아니 뭐 그래 뭐 여기 아니 무슨 돌대가리야라고 막 딱 적어놨어요. 아 정말 맥락도 없이 진짜 이런. 아니 뭐 그래 차라리 욕을 적든가. 그럼 돌대가리면 뭐가 돌대가리인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정말 이 빨갱이 새끼들 진짜. 그리고 그래 저기 그 전에는 또 뭐야 뭐 아직도 빨갱이냐고 막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니가 빨갱이야 임마.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미를 외치는 것들은 다 빨갱이야 임마. 지금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잖아. 한심한 새끼들. 그러니까 뭐 내가 방송한 거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이거는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근데 이거는 씨발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빨갱이 머리 하냐 종북 머리 하냐. 그래놓고 저거들은 뭐 저기 뭐야 친일 머리 하고 막 하면서 참 이것들 좀 꼴 때리는 것들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91년도였죠. 그게 그 여명의 눈동자. 어 지금은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거의 마지막 회쯤인가 하여튼 거의 끝부분에서 그 누굽니까? 그 박상원이가 그 경찰서를 찾아가죠. 그게 아마 종로경찰서인가 그럴 건데. 그냥 그때 그 박근영이가 그러니까 아마 친일을 해가지고 그때 뭐 그 이름이 뭐였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박근영이가 그 무슨 서장까지는 아니었고 하여튼 그 어디 간부로 아마 경찰서 간부로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박상원이를 보고 빨갱이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저도 빨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뭡니까 여민운동장에서 박근영이가 박상원이 보고 빨갱이라고 했던 게 맞았던 거야. 맞았던 거예요. 아니 지금도 보세요. 뭐 그 빨갱이들이 막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제 채널에도 뭐 막말로 뭐이 대포잡 채널이 와가지고 그거 뭐 저기 내가 뭐 빨갱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막 광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고 아직도 빨갱이 타령이냐 뭐 이런 거 하는 짓이 딱 빨갱이잖아요. 대안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이 죽으나 사나 물이 뜯는 거 선전선동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선전선동 해가지고 아 그래 아까 그 뭡니까 맨비행 그 잠깐 보니까 그 새끼 누구야 그 생긴 것도 뭐그지 생긴 새끼 그 박진영인가 박진영이 맞나 그 새끼가 뭐 뭐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지 그 아 그래 저 윤통이 그래 뭐 저 여론 지지율은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뭐 민심을 듣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니 지지율에 신경도 안 쓴다면서 민심을 어떻게 듣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통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윤통은 얘기했듯이 이 새끼들이 이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방송을 이용해서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몰아가고 조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내놓는 이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은 왜곡된 거야. 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조작이 아니라니까. 조작이 아니고 언론에 의해서 호도되고 왜곡된 이 뭡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윤통은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민심은 그게 아니다 새끼들아. 너희들이 싹 비틀고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시켜 놓은 것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이다 이 씨발놈들아 이 얘기죠. 근데 그래 뭐 대도 않게 뭐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지율이 민심이라는 걸 그걸 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위 보수에서 나온 패널이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반박할 자신은 없는 거죠. 자기도 겁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아마 못하고 있을 것도 같은데 설사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혹시 다음에 표에 도움이 전혀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쓰리 같은 새끼들.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참 웃기죠. 아니 그래 뭐 그냥 내 말이니까 내가 항상 그러듯이 욕을 써놓고 가면 그나마 뭐 좀 그린을 할 수도 있는데 돌대가리야? 뭐 이것도 욕이라면 욕이긴 한데 그 뭐가 돌대가리라는 거야 이 새끼야. 한심한 놈의 새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거 저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하고 여기서 엄청나게 돈을 슈킹 쳐 가지고 그 돈을 이런 식으로 잡코인, 그러니까 자기하고 연계되어 있는 잡코인 발행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뻥튀기 해 가지고 또 빼고, 그래 가지고 이걸 그래도 안전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다가 넣어 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김남국이만 그건 아니죠. 일단 저기 뭐 철험행 하는 그 새끼들부터 해 가지고 그 외에 지금 뭐 그 철험행 아니더라도 그 지금 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 가지고 아직도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최소한 한 수십 명 되는 그 새끼들 다 한번 털어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저기 윤사단 쪽에서 뭔가를 좀 쥐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했듯이 그 저기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저기 신고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자동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제법 이 신고가 들어가 있을 거고 안 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윤통이 계속 발언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거 하고 이 뭡니까 그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거 하고 보면 아구가 맞다니까. 그 이거 지금 뭡니까 이 환상적인 조합에 의해서 지금 조절이 되는 게 맞아요. 그 물론 저 새끼들처럼 존나 무식하게 막 직접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 녹취를 하고 그런 일 절대 안 하지 씨발. 아니 뭐 눈빛만 봐도 씨발 뭘 원하는지를 아는 정도의 그 저기 관계인데. 그리고 저기 한동훈이가 뭐 기자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막 친절하게 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지만 그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의해서 뭔가 신호가 가고 있을 거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뒤졌어, 이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강내구 구속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충분히 구속시키려면 지난달에 구속을 시킬 수 있었어. 그런데 왜 그럼 굳이 그 당시에 윤 뭐였습니까? 그 빨갱이 판사. 그 시점에 맞춰서 청구를 했냐. 당연히, 저기, 아니, 저렇게 명약관하게 녹취록에 자기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까지도 이 기각을 시키나? 이거 한번 상기시켜주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음으로, 알게 모르게 국민들 분노를 갖다가 지금 계속 자극을 시키는 거죠. 자극을. 그래, 이제 받아내잖아요. 그러면 또 압수수색 해가지고, 봐라, 또 증거인멸 했다. 아, 정말. 아, 난 너무 좋아요, 이거. 아, 참말로. 아, 그리고 아까 그래도 문제에서 이현종이가 그러던데, 그, 송영길이가 휴대폰을 파리에서 버리고 왔다면서요. 참 내가 진짜 기가 차가지고. 아, 정말. 정말 기가 차서 참, 아유, 참 찌질한 새끼들. 아니, 증거인멸을 해도 씨발 좀, 아휴, 아니, 그래, 차라리 한동훈이처럼, 뭐, 비번을 걸어놓고, 하기사 아이폰이 아니면 다 걸리지. 아마 근데 삼성에서는 자기 것들도 못 푼다고 했는데, 아휴, 참 불쌍한 빨갱이 새끼들. 그냥 이런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아유, 진짜 참 이런 쓰레기들한테, 아우, 정말,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한테 평생을 갖다가 세뇌당해가지고, 아직도 빨갱이 몰이 하냐, 막, 아유,
부끄럽지 않냐 이 새끼들아. 아유 참. 하긴 뭐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부끄러운 걸 알면은 아직도 저러고 있겠습니까 뭐. 그리고 참 박원순 다큐. 이거 보면 이 역사 전쟁에서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제작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또 역사가 되는 거야. 박원순이는 또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그래서 4.3도 폭동이고 여순도 폭동이고 5.18도 폭동이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왜곡돼 왔던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에 의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역사가 왜곡되는 동안 그래 너희들 자유우파 보수는 아무것도 손 놓고 있었지 그냥. 손 놓고 있었지. 아니 오히려 손 놓고 있으니까 오히려 동조를 했지. 그 상황에서 뭐 지금에 와서 그래 기껏 그래 바로 역사 바로 잡자면서 5.18에 뭐 간첩이 600명이 배 타고 중국에서 넘어와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 얘기가 먹히겠냐고. 진짜 아니 진짜 천번 만번 억만 번을 양보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치죠. 만약에 진짜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얘기를 먼저 불쑥 꺼내면 아니 그 얘기가 먹히냐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5.18만 해도 지금 40년 동안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분칠이 돼가지고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걸 뒤집자고 간첩이 600명 같다? 그걸 누가 믿겠냐고 누가. 특히 싫지 당연히. 씨발 그 무슨 개소리냐고. 아니 나 같은 놈도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판에. 그리고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기고를 튼 게 중요하다고. 그럼 무기고 트는데 뭐 수백 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딱 정확하게 무기고를 틀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진 그것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특수부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DT를 나오고 뭡니까 그 HID 뭐 북파 간첩 만약에 북파 간첩이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래 북한도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대하고 만약에 제대한 그 시점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대하고 그래도 뭐 사회생활 하면서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뭐 5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그런 상황에서 좀 내가 이건 아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계엄군이 그래 와가지고 그래 뭐 저기 치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파출소 무기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파출소 무기고 어디 있는지 모를 텐데 못 튼다니까. 당장 그런 작전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간첩질하고 어디 뭐야 이렇게 실제로 현역에 있는 놈이 아니면 그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첩이 난파된 간첩이 최소한 두세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600명 씨발 배 타고 중국에서 배 타고 넘어왔다 600명. 아 정말 진짜.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런 꼴. 그리고 보세요. 일본 언론의 도쿄신문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뭐 도쿄신문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신문 정도 되겠죠. 뭐 기시다 직접 사죄 반성 언급해 윤 기계에 응했어야 뭐 굳이 뭐 크게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 그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견임을 전제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데에 대해 이전보다 감정을 담은 표현으로 한국 내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그가 애들리한 표현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직접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을 각오하고 대일관계 개선에 나선 윤 대통령의 기계에 응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까? 윤통이 그렇게 하고 막 이 빨갱이들이 저렇게 물고 싶고 뜯으면 저쪽에서 동정 여론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면 이제 이런 이제 사설, 그것도 사설에서 썼어요. 사설에서. 이런 이제 보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날 거 아니야. 특히나 지금 덤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히로시마 가가지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뭔가 또 결단이 나오고 뭔가 뭐 이 선언이 나오고 하면 일본에서의 여론이 더 이제 윤통한테 더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런 어떤 일본 내의 여론을 바탕으로 뭐 조금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사과를 이제 좀 표명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희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떠들어주면 그러면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 빨갱이들처럼 일본의 거구라고 불리워지는 걔들의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고 여론도 상당히 희석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계속 지랄하고 빨갱이 새끼들이 계속 지랄하고 그러면 기시다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하게 사과를 할 수 있고 아니 이번에 직접 또 이제 어떤 뭡니까 그 위령 원폭 피해자 그 위령비 참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일본에 있는 단체에서 피해자 단체에서 딱 그 발표를 하잖아요. 아 이거 자체가 사과다. 이게 정말 윤통의 그 진짜 담대한 이건 담대한 거죠. 담대하고 통 큰 그리고 정말 전략적이고 그 이 전신이 맞다니까요. 이렇게 여론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금씩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이 조금씩 가져오는 이걸 버티는 거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전략 그냥 전략만으로는 안 되죠. 이런 걸 알지만 이거를 뭡니까? 실행할 수 있는 뭐 실행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알아도 저 같은 놈은 이런 거 뭐 이런 걸 알아도 실제로 내가 이 자리에서 가가지고 이걸 하라면 못 한다니까. 간이 작아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야 진짜 참 돈에 미친 것들. 평산책방 처음에는 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는 밥도 안 주고 와 그냥 이걸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실드를 쳐줘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그래
이거 있고 나서 또 바로 튀어나온 게 이제 사업자 관련해서 그래 이것도 아까 뉴스 A 보니까 장유미 그년이 또 자백을 하대요. 지가 왜 그렇게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물고 빠는지를 자기가 뭐 여기 감사로 가 있다더라고요. 그런 년이 감사로 가 있으니까 감사로 가 있으면서 씨발 그래 뭐 저기 자기가 그래 문제 없다 이런 거 이제 저 뭡니까 그 뭐 국세청에 이런 데 해주면서 이제 자기는 또 뒷돈 열심히 챙기겠죠. 아니 진짜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아니 이런 걸 보면서도 이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 그래서 아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JMS 피해 당한 인간들에 대해서도 특검만큼의 동정도 해주고 싶은 생각 없고, 그 JMS 증명석이 욕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럼 뭐한다고 욕해? 과연 그러면 증명석이가 더 쓰레기 같아요. 이 빨갱이 새끼들, 이 문재인 이 새끼가 더 쓰레기 같습니까? 아니, 막말로 그래. 정명석이는 그 피해받은 신도들이 그래도 막 늦게나마 좀 깨닫고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 장기를 팔아쳐먹고 있는데도 그래도 좋다고 지랄이야.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한번 생각 좀 해봐봐. 쪽팔리지 않냐? 니들이 정명석이를 욕할 주제가 되냐,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걸 JMS라 해가지고 민주당 욕했던 태용은 왜 지랄하고 있냐고, 이 병신 새끼들아. 야, 이 소위 보수라는 새끼들. 최소한 응원을 못 해주더라도,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 않냐고. 이 비유될 게 뭐 한두 개야, 한두 개. 병신들. 근데 뭐 하여튼 뭐 제가 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차피 뭐 더 이상 뭐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뭐, 요 소위 보수라는 이 국민의힘 이 새끼들 이 등신짓 하는 걸 뭐, 대해서 뭐 열낼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다 정리될 거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태들 여고야고할 것이 그 배후에는 무조건 윤통과 한동훈 그리고 윤사산이 있다는 거. 지금 벌어지는 일들 뭐 전부 뭐 여당이 어떻고 좀 안정이 돼야 되고 하는데 분명한 거는 윤통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는 게 맞아. 윤통이 여당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아. 그리고 아니 저 따위 머저리 새끼들 뭐 안정되면 뭐 할 겁니까? 싸울 줄도 모르는 저런 병신 머저리 새끼들 데리고 그냥 계속 그냥 에이씨 정치가 진짜 쓰레기구나. 여고야고 할 것이 정치권은 다 쓰레기구나. 이걸 심어줘가지고 씹어 완전히 국회를 해산하는 수준으로 씹어 뭔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진짜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건 확신을 하는데 도대체 어찌려고 그러지? 근데 어쨌든 현재 시스템 하에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공천을 갖다가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공천을 완전히 물갈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250 지역구가 250곳이잖아요. 250명을 어떻게 다 치우려고 그러지? 아씨, 그러면 지금 현역을 완전히 다 물갈이 하기도 힘들잖아. 완전히 250명을 어디서 데리고 올 거야? 어디 또 뭐 보따리가 있나? 뭐 민주당이야 이 쓰레기 새끼들 이렇게 다 쓸려 나갈 거고. 뭐 하여튼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야이 찌빠 새끼들아, 아니 이 빨갱이 새끼들아, 정신 좀 차려. 진짜 이런 걸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냐? 뭐 아니 웃기는 게 아까 그래 그 저 장유미 그 시장년이 뭐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사업자는 뭐 금방 허가가 나오고 그 법인은 허가가 빨리 안 나오니까 뭐 이게 잠깐 일이 쓴 거다고 하는데 아니 아까 그 어벤져스 보니까 요 저 뭡니까 저 법인으로 재단 법인으로 신고한 거는 1월 4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인으로 이거 저기 등록한 거는 4월 14 일인가 그래요. 그럼 그 말도 안 맞잖아. 안 맞는 정도가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뭐 하는 거면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래 만약에 그래 이 법인으로 이제 이게 인가가 좀 늦으면 아니 그러면 늦는 대로 그냥 기다렸다가 하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패널들이 나와서 아니 그런 개소리를 하면 쫓아야지. 아니 그러면 그게 저 개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박한 거였냐고. 그 그래 가지고 장사를 안 하면 그래 재단법인이 그래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고. 당장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냐고. 그 말을 하면 또 쟤들은 또 반박을 못할 거 아니에요. 왜냐? 아니 법인이면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지가 개인이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맞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트집을 잡으면 트집 잡는 게 아니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속 확인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 씨발 것들아. 또 욕 나오네. 그러니까 김수경이도 얼마나 열받으면 이런 양아치 새끼라는 말을 하겠어. 씨발 그 교수 아니 김수경이 교수잖아 지금 교수. 아니 교수가 씨발 나와 가지고 양아치라는 물론 뭐 크게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좀 약간은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씨 표현이 조금 과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 김수경이 교수 생활을 하는 김수경이 나와서 양아치라고 하는데 아니 정치한다는 새끼들이 그 이상의 표현을 못 쓰냐고 아이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아유 좀 뻔받아라. 김수경이한테 가 가지고 그 비법 좀 전수해 달라고 좀 특강 좀 받아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아유 씨발. 그러고 보니 구자룡이니까 안 보이네. 걔도 아주 논리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말 잘하는데 구자룡이 바쁘나? 이런 씨부를.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7.2 1주년 여론조사. 이거 제가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좀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한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37.5% 부정이 60%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60대 이상에서 63.4%잘 못한다는 건 30대에서 75%. 그래 지금 진짜 이 희망이 좀 안 보인다고 생각드는 게 이거예요. 30대에서 75%가 잘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뭡니까? 그 빨갱이 새끼들의 그 프레임이 먹힌다는 얘기 아니야? 1년 동안 특히나 지금 뭐 돈봉투에다가 이런 꼬라지를 보면서도 걔들의 말에 좀 더 신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빨갱이 새끼들 말을 좀 더 신뢰한다는 얘기잖아? 아니, 이거는 그래. 코인은 당장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언제쯤, 6일, 7일 날 했으니까, 코인은 반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조사를 하면 조금 제법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내 말은 윤통 지지율이 막 10%씩 막 오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응답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모래무응답 이쪽으로 많이 쏠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정에서 한 10% 정도 빠져가지고 모래무응답이 한 10%, 15%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뭐 이번 주에 그 갤럽 조사를 한번 보죠. 갤럽 조사는 어차피 주말에 나오니까 여전히 그 저기 까보전 알보칠은 답이 없는 동네고요. 그리고 잘하는데 국방 외교, 뭐 과학 기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빈 방문 평가에서 긍정이 55.5%, 부정이 40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윤통 지지율 하늘이 쭉 나도 55%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이게 그 증거라니까요. 이게 증거라니까.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국빈 방문 평가에서 나온 부정 40%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윤통 임기 끝날 때까지 얘들은 안 변해. 얘들은 안 변한다니까. 그리고 윤통 지지율도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55%를 절대 안 넘을 거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랬죠. 아, 이 꼬라지 보니까 이 50%를 못 넘을 것 같다고.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뭐 이 갤럽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데서는 아마 5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50%를 못 넘을 것 같아요. 임기 끝날 때까지 50%를 못 넘을 것 같아. 아니 뭐 예를 들면 뭐 내년에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뭔가 그 계획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싹 다 물갈이 되고 그러면서 언론 환경도 상당히 이제 저기 객관성이 담보되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방통위가 정상화돼 가지고 8월 달이죠. 한상혁이는 면직 처리되고 남은 임기를 못 채우고 이제 면직돼 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한다고 해봐야 또 3개월 있다가 또 재지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번에 뭐 그래 뭐 기사에 그냥 뭐 8월 달까지 뭐 공석으로 두고 뭐 다시 이제 뭐 지명을 할 거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 빨갱이들만 좀 걷어내면 뭐 그렇게 되면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렇더라도 이 부정평가 40%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미국 국민방문평가 40%.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것도 받고 의회 연설하는 것도 다 보고 듣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다. 이 40%는 절대 안 변해. 이게 변하려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까지 가야 그나마 조금 이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43%. 그러니까 윤통 지지율보다 한 5%더 나왔죠. 6% 정도 더 나왔죠. 그러니까 윤통 잘한다 못한다 비율보 그 간격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이 24%잖아요. 잘한다 못한다 차이가. 근데 이거는 12%.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다음 주에 그 히로시마 G7 회담 갔다 오고 하면서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나마 하여튼 이 조사가 그나마 조금 객관성이 유지된 조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모두 발언에서 과거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부동산 정책 싸잡아서 막 비판한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오늘 그 발언이 뭐 탈원전과 이념에 매몰된 공무원들
과감하게 인사조치해라. 그게 이제 이렇죠.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과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만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 그러면서 정권 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가 활기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 사기로 인해 청년과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되는데 시장교란, 반칙 행위가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 이게 이제 정권 합수단 해체된 거 이제 꼬집은 거죠. 그리고 마약을 중고등학생이 피자 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어기는 사람이 활개치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마지막으로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과거에 대한 평가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꿀 거야.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가져야 하고 평가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야 입법에 막혀 제도 정비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윤통이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금 짚은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짚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찔끔찔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확하게 지금 모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다 짚은 거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은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 죽었어 이 새끼들아. 아직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 못하고 있지. 이 빨갱이 새끼들. 야 찌빠 새끼들아. 너희들은 뭐 빨리 탄핵 지랄하자. 근데 씨발 분명히 변희재도 그렇고 너희 빨갱이 측에서 뭐 봄 되면은 막 200만 명이 대기로 나서고 막 근데 뭐냐 지금. 기껏 나오면 한 만 명, 2만, 기껏 나오면 한 만 명, 2만 명 그렇게밖에 안 나오잖아, 병신들아. 그러니까 탄핵 되겠어, 이 새끼들아. 이미 늦었어, 이 새끼야. 칼자루 지금 준통이 다 쥐고 있어, 이 새끼야. 휘두를 일만 남았어, 이 새끼야. 목 길게 빼고, 씨발, 그냥 뒤지 준비하고 있어, 이 빨갱이 새끼들. 아무튼,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지금 끝났습니다. 칼을 지금 휘두르는 것만 남았죠. 그 이제 언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겨눌지. 근데 뭐 어디로 향해서 겨눌지가 아니고 지금 어차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빨갱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한 곳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이재명. 근데 지금 코인하고 다 있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문재인 이렇게 이 두레기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이재명 날라간다는 거는 뭐 어차피 빨갱이들 다 날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뭐 저 정세균이 뭐저 뭡니까 그 이낙연이 그거는 뭐 격가지고 솔직히 아 씨발 막말로 그 이낙연이가 무슨 깜이 됩니까? 아무튼 지금 모든 검찰의 수사는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을 향해서 지금 조여가고 있습니다. 이 코인 파다 보면 또 어차피 이재명하고 문재인이가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빨갱이 새끼들 우한갈 준비하고 있어 이 새끼들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